네, 안녕하세요. 마감 클래스 이강문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오전장에 강하게 좀 상승 출발했지만은 장중에 이 시장에 숨고리가 나타나면서 조금은 횡보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마감한 이 시장에 대한 흐름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본다면요, 한 달여 만에 올라온 2,000포인트에 대해서 상승세를 유지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코스피 시장. 일단 오늘 시장이 좀 관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악재를 앞두고 어떠한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이 관망세는 아니었다. 보통은 이와 같이 시장에 대한 흐름이 연출된다면요, 그동안의 단기 상승에 따른 피로도 누적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우선은 지수 차트 한번 보면서 시장에 대한 추세 예측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장 초반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상승 출발을 잘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오전장부터 해서 장이 마치는 시간대까지 제한된 위아래를 폭을 가지면서 횡보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진행되다 보니까 오늘 주식시장보다 청문회가 더 재밌었다. 라고 할 정도인데요. 우선은 지수 자체가 좀 시장을 관망하는 형태로 마감을 했는데 시장 안에 있는 종목의 움직임은 좀 달랐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오늘 장 초반 때부터 해서 이 대체로 대형주의 중심 시장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 대형주 지수 차트는 빨간색, 그리고 중소형주에 대한 지수 차트는 파란색. 상승과 조정에 대한 이 종목에 대한 형태가 달랐다는 겁니다. 일단은 시장에 대한 선택은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여왔고 버텨왔다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최근에 이 지수 상승에 대한 폭 대비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로 인한 상승하는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중소형주 쪽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큰 등락 없기도 했지만 하락보다는 상승에 대한 마감으로 보였고요. 다만 이제 중소형주에 대한 움직임들은 약세 마감을 했다라는 것, 이 시장으로 좀 체크 포인트 얘기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은요, 이전에 우리가 코스피 시장에서 박스권 형태로 했던 하단을 지지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상승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최근에 일주일 동안의 상승세가 좀 빨랐기 때문에 오늘 오랜만에 음봉에 조정이 좀 나오긴 했는데요. 추세에 대한 연속성은 다음 주에도 이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시장이 낙폭 과대되었다가 반등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요. 그동안에 소외됐던 업종군들이 다시금 올라서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조선주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런데 오늘 조선주가 움직임이 나오는 데 있어서 이 모멘텀이 지난주에 움직였던 모멘텀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오늘 이제 하반기에 LNG선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또 시장에서 일각에서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반기에 대한 관점으로 시장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조선주 또 조선기자재 모두 다 좀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개별적인 종목들 추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은 이 대우조선해양이 오늘 또 반등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자, 대우조선해양. 자, 이 종목도 보시면은 최근에 이 6거래일 연속 양봉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이었지만은 저가 매수세가 연출되면서 시장이 나타났는데요. 대우조선해양 보시면요, 항상 최근에 하락 출발했다가 반등 마감, 하락 출발했다가 반등 마감, 또 어제도 오늘도 이와 같이 조정을 마치고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것은 출발은 부진하게 출발하지만 장이 끝날 때쯤에는 오후장에는 저가 매수세를 보이면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방 지지력이 강해졌고 저가 매수세에 대한 존재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조선주들 일단 대우조선해양을 보여드리고 있지만은 하단에 최근에 조정되었던 하락폭은 이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에 대한 추세. 그러니까 이전에 움직임이 나왔었던 하단 자리까지 복귀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큰 박스권에 대한 하단 자리에 복귀했으면 큰 박스권의 상단 자리 위로 가기 위한 추세로 진행되겠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단 목표가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33,000원권, 신규 진입한다면은 하단에 있는 가격대 27,000원권, 상단에 33,000원권, 이 가격 밴드를 보고 대응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에 이 한국조선해양까지 본다면요, 같은 추세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하단으로 빠졌던 위치를 이제는 복구해서 이전에 주가가 떨어지기 이전의 차트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계별로 더 그려본다면요, 상단에 있는 가격대가
13만 원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와 같이 낙폭 과대였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순환매가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조선주가 올라왔다. 사실 조선주가 크게 올라왔던 위치가 한국조선해양 차트로 본다면은 8월 19일 날 이 오랜만에 큰 양봉이 연출되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조선주가 올라올 만큼 낙폭과대되었던 소외되었던 업종을 챙긴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안 보였던 철강, 건설, 기계 이와 같이 소외됐던 업종군들을 살펴보자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이때 당시 움직였던 모멘텀이 똑같이 복사돼서 모멘텀이 또 나왔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다음 주 대형주에 대한 순환매로 보자. 앞에서 앵커님이 얘기하셨지만은 IT를 중점으로 해서 IT 조선, IT 건설, IT 철강 이와 같이 흐름들을 연속돼서 보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상해 본다면 건설주에 대한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은 형태의 움직임입니다. 오늘 이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으로 해서 상승이 나왔는데요. 삼성전자에 대한 반등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 그리고 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움직인다는 건 반도체 시장에 대한 업황 전환. 이 모습들은 우리가 앞서서 시장이 저점을 찍고 반등할 때,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등하게 할 때 똑같은 뉴스입니다. 제가 주 초반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하반기에 반도체가 많이 쓰일 수 있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이제부터 본격화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삼성전자가 또 다시 한번 같은 형태의 뉴스가 반복이 되었는데요. 삼성전자 주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오늘 장중에 조정이 좀 나오긴 했는데 자, 후반대까지 이 모습들이 회복이 되면서 아래 꼬리가 연출되는, 그러니까 단기 상승각이 3거래일 동안에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거래일 동안의 반등이 삼성전자에서 8%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라 하여금 IT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반도체 중심으로 올라왔고요. 오늘은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로 해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오늘 갤럭시 폴드에 대한 출시 때문에 뭐 갤럭시 폴드 관련된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듈, 그 밖에 솔루션 기업들이 같이 올라오게 됐었는데요. 이처럼 삼성전자의 주가 회복이 전체적인 IT에 대한 수급도 또 IT 종목에 대한 움직임도 만들어주고 있다. 자,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전체 시장 거래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크게 방향성을 띠지 않았는데요. 종목별로 보게 되면요. 오늘 삼성전자의 수급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어제 이어서 크게 강하게 들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IT 종목들에 대한 시선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다. 특히나 제가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를 좀 더 우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보다 먼저 더 연속적인 외국인 순매수세가 유지되고 있었죠. 자, 우선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이처럼 강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최근의 상승폭, 단기 상승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피로도 누적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상단 돌파에 대한 조정을 한 번 더 확인했는데요. 추세에 대한 부분들은 전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연속성 계속 보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IT가 살아나는 시점입니다. 증시에 대한 자신감을 크게 가져도 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IT가 그동안에 지수가 반등될 때, 특히나 올해 초 또 우리가 이 중간에도 지수가 반등되었을 때 IT 주도로 올라왔다는 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시장이 되돌아가는, 그러니까 되살아나는 흐름들이 연속될 것이다. 주도주가 살아나면요. 그 다음에 주도주를 바라보는 종목들 역시나 이 증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조선주가 올라왔다면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소외됐던 업종군들에 대한 순환매를 보자. 왜냐면요, 지수가 추세에 대한 전환이 나타나게 된다면요, 하락이 아니라 상승에 대한 추세가 전환된다면은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일단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주도 업종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주도 업종을 선택하는 것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이에요. 코스피 시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들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에 따라서 지수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형주 중심으로 종목을 좀 본다면요, 역시나 IT 색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이 시장이 더 대형주 중심에서 중소형주로 확산된다면요, 가치주, 성장주 이와 같은 모멘텀을 또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항상 이야기를 드리지만은 지수의 상승으로 보는 시장이라면요, IT,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꼭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전반적으로 IT 색깔을 본다면은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뭐 스마트 기기, 또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움직임이 좀 좋기 때문에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성장주의 포인트는 역시나 2차 전지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추세를 좀 지켜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뭐 일진 머티리얼즈, 뭐 에코프로 BM, 뭐 그밖에 이 포스코 케미칼 이와 같은 2차 전지 종목들 함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 대한 악재가 있는 변수가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10월 초로 미뤄졌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변수로 남아있다면은 FOMC 금리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 또한 9월 17일, 18일이에요.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 물론 이제 추석에 대한 명절이 있는데 이건 악재가 아니다. 오히려 그동안에 나올 수 있는 악재 없는 시장에서 추석에 대한 명절이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중추절, 여기서 이제 광군제까지 11월 달까지 연장선을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소비주까지 함께 보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증시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좋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시장 참여하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클래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